여러분, 이번 레드벨벳 필말 리듬 뮤비를 보다가 뭔가 익숙한데 싶은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캐치하셨습니다. 바로 이번 필말 리듬 뮤비 속에서 레드벨벳 버전으로 재해석된 명화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총 10점의 명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미 많은 분들이 딱 보자마자 캐치하신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이 있고요. 사다리를 타고 담벼락을 올라가는 슬기님은 유진 드 블라스의 호기심을, 그 너머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아이린님의 그네와 풍성한 드레스는 프레고나르의 그네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웬디님과 예리님의 모습에서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오르페우스의 머리를 발견한 님프들이 보이네요. 그들의 발밑 물가에는 영국인들이 기미로도 가장 사랑하는 명화이자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한 장면을 묘사한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가 떠오르는 조이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장면, 왠지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든 여인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다 위 조형물에 서서 꽃바람을 맞는 예리님의 모습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떠오르게 하고요. 예리님과 슬기님이 딸기를 줍는 장면에서는 시간이 있을 때 장미봉오리를 거두라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더불어 완전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도와 색감 등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존 싱어 서전트의 마담 X, 에드워드 로버트 휴즈의 비밀 편지까지 뮤비를 보면서 저는 총 10점의 명화를 캐치했는데요.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한 명화를 캐치하신 사모님이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나저나 레드벨벳은 이번 신곡 필말 리듬에서 왜 이 명화들을 모티브 삼은 것일까요? 이 그림 속에 뭐 숨은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요? 이번 뮤비는 앞서 설명드린 명화뿐만 아니라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했다는 점과 초현실주의와 상상의 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확장되는 레드벨벳의 세계관이 이번 뮤비에서 더욱 강조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 사이코가 마지막이었던 더 리브 페스티벌이 2022년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까지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사가 좀 늦었죠? 하얀년 뮤비 해석해준 토끼, 전 김희로고요. 이미 아실 테지만 이참에 노래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뮤비를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노래 나오는 동안 제가 위에 카드 띄워드릴게요. 뮤비 먼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노 단위로 해석해볼 뮤비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입니다. 음악인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곡이고요. 레드벨벳이 노래를 따라 시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로운 상상여행을 한껏 즐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곡. 이번 곡의 키는 바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상상입니다. 그럼 이 곡의 주제를 가지고 뮤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번 앨범 티저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이 바로 원래라면 움직이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멈춰있는 인형을 노래에 맞춰 춤추게 하는 오르골도 그렇고 그림 속 레드벨벳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뮤비를 한번 쭉 살펴본 후 레드벨벳의 전체적인 세계관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꽁꽁한 빙판과 쌓인 눈, 차가운 겨울밤을 연상하게 하는 배경에서 레드벨벳이 등장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이린님과 예리님이 이번 뮤비는 겨울과 봄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조이님이 뮤비 안에서 멤버 각자가 상징하는 바와 역할이 있다 라는 감상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뮤비가 겨울에 머물려는 자들과 봄으로 향하려는 자들의 대비가 드러나는 뮤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꽁꽁 얼어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돛담배 위에 아이린님과 새파랗게 질려 성장이 멈춘 겨울나무 사이에서 등장하는 웬디님, 이렇게 둘은 겨울밤에 멈춰있는 인물을 상징하고 아직 봄과 낮이 온전히 찾아오진 않았지만 꽃봉오리와 알을 깨고 깨어난 조이님과 예리님은 마치 동면을 끝내고 깨어나는 동물 혹은 겨울을 지내고 피어나는 꽃처럼 긴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나아가려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추측해보았습니다. 분위기를 기괴하게 만들어주는 이 새들은 마치 보슈의 그림을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까만 가시면류관을 쓰고 긴 펜싱칼을 든 채 부엉이로 표현되어 밤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슬기님은 아이린님과 웬디님처럼 겨울에 멈춰있으려 하거나 조이님과 예리님처럼 봄으로 향한다는 등의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절대자처럼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죠. 뮤비의 군무씬을 제외하면 극의 배경은 크게 밤에서 낮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밤과 낮 모든 배경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물은 슬기님이고 마치 쾌락의 정원 속 인간들이 나태와 쾌락에 빠진 것처럼 겨울밤에 매료되어 그 속에 자신을 가둔 아이린님과 웬디님은 낮이 아닌 밤의 배경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낮 배경에 잠깐 등장한다 하더라도 모네의 그림을 모티브 삼아 이렇게 양산을 쓰고 햇빛을 가리고 있죠. 반면 조이님과 예리님은 밤에서 낮, 그리고 낮 배경 모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뮤비의 핵심 스토리는 겨울에 머물 것이냐, 봄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겠죠?
자, 그럼 그에 대한 해답을 뮤비의 모티브가 된 쾌락의 정원과 함께 찾아보자고요. 우선 그 전에 보쉬의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그는 기괴함의 거장, 무의식의 발견자이다 라고 극찬하고 그 옛날 1500년경의 상상 속의 풍경들을 담아내 20세기 초현실주의 화풍에도 영향을 미친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이며, 특히 이 쾌락의 정원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라 이거 직접 보러 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까지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필마 리듬 뮤비에서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을 모티브로 한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레드벨벳의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을 끼얹어? 이건 미쳤다 싶었다니까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뮤비 속에서 조이님은 레드벨벳 멤버 모두와 함께 봄으로 나아가기 위해 붉은 무언가를 세상에서 날려보내는데요. 여러분 뮤비 보시면서 딸기가 엄청 자주 등장하잖아요. 안 그래도 댓글이나 DM 그리고 구글 폼으로 딸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모님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전 조이님이 날린 이 붉은 빛과 딸기가 모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욕망. 물론 보스 그림에서도 딸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림 속 딸기를 비롯한 과일의 의미를 정석대로 해석하자면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왼쪽은 최초의 인간이 탄생한 창세기를, 그리고 가운데는 창세기 이후 욕망과 쾌락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오른쪽은 쾌락만을 쫓은 인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조금 다르게 전 필마 리듬 속에서 이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레드벨벳의 버전으로 재해석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뮤비 속에서 딸기로 표현되는 욕구, 욕망이 가장 밑 5단계에 머무는 생리적 욕구가 아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즉, 쾌락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자극에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으로 비롯될 수 있는 지속적인 즐거움, 정신적 쾌락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겨울에 머물고자 하는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변화하더라도 또 다른 미래로 향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빗대어 해석해볼 수 있겠죠. 웬디님은 꽁꽁 언 수면 아래 갇혀있던 자신의 커다란 욕망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이님이 보낸 욕망의 시그널로 인해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즉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커다란 자아 실현의 욕망을 깨닫고 직접 손으로 만지며 느끼게 됩니다. 아이린님 또한 태양을 가리고 있던 밤의 거인에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보이죠. 그 순간 태양을 가리고 있던 밤의 거인은 쓰러지고 멤버들은 드디어 다 같이 태양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린님과 웬디님이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인정하자 겨울이 끝나고 밤이 끝나듯 필연적으로 거인 또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장면도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 그들의 태양을 가리고 있던 밤의 거인이 크기는 엄청났지만 그 속은 텅 비었다는 모습에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은 겉보기엔 가혹하고 또 너무나 거대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아이리님이 딸기를 내민 것처럼 보인 작은 용기와 나 자신과 대면하는 자세로 인해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그 실상은 텅 비어있는, 물리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스의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그림은 끔찍한 지옥으로 표현되었잖아요. 하지만 필마 리듬 뮤비의 결말은 포근하고 따뜻한 봄의 정원으로 표현되었죠. 그들이 추구했던 욕망은 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지난번 제가 해석해본 사이코 뮤비 해석에서 영화 블랙스완을 모티브로 한 사이코의 뮤비는 백조와 흑조로 분열된 두 인격을 통해 대중성과 예술성, 둘 사이의 대립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해보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뮤비에서도 겨울과 봄이라는 선명한 대립이 보이고 있죠. 이걸 우리는 현실 안주와 자아 실현으로 해석해보았지만 또 대중성과 예술성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이 아티스트에게 요구하는 대중성과 아티스트로서 실험하고 또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예술성,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말이죠. 이렇게 해석해본다면 슬기님의 역할이 한 번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겨울과 봄, 현실 안주와 자아 실현, 대중성과 예술성처럼 이분법적으로 상황을 딱딱 나눴죠. 그런데 현실도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흙과 백처럼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 중립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멤버들과 시청자를 응시하는 슬기님은 인간은 끝내 이분법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갈등에 대한 고민과 고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아이돌로서의 대중성과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성 그리고 실험성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될 테지만 결국엔 정반합을 이뤄내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합한 레드벨벳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한 마무리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왜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작품을 오마주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면 G선상의 아리아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초현실주의 운동에 영향을 준 작가의 작품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드벨벳의 세계관이 바로 상상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레드벨벳은 행복이나 사랑에 대한 소녀들의 즐거운 상상을 표현한 레드 컨셉과 미스테릭하면서도 위태로운 소녀들의 상상을 표현한 벨벳 컨셉,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다채로우면서도 또 잔혹동화가 떠오르는 상상 속의 세계를 보여주는 컨셉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 뮤비 해석을 시작하면서 이번 뮤비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현실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합쳐지면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결국 모두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 컨셉으로 이번 앨범에서 가장 먼저 공개되었던 티저도 이렇게 한 소녀가 종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스위치를 내리자 불이 켜지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인트로 영상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뮤비를 다 보고 돌아왔을 때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박스를 쓰고 레드벨벳이 펼치는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소녀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죠. 이 인트로 영상이 레드벨벳 세계관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 이유가 이 종이박스, 러비분들은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더 리브 페스티벌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 로봇, 리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리브의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추측해보는데요. 이 인트로 영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레드벨벳이 상상의 세계를 열고 표현하는 인물들이라면 이 소녀, 즉 우리가 리브를 뒤집어 쓰고 레드벨벳이 그린 상상의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리브는 레드벨벳과 팬을 연결하는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벨벳의 세계관을 쭉 지켜보면서 특히 이번 뮤비를 보면서 느낀 점이요. 레드벨벳이 상상의 세계를 열고 시공간을 넘어 그것을 경험하고 공감하는 팬들이라는 이 세계관 속 주제의식이 SM의 다른 아티스트들의 세계관과도 너무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꿈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전 세계에 에테르를 퍼뜨려 공명한다는 NCT의 세계관이 딱 떠올랐는데요. 꿈과 상상, 무의식으로 묶이는 이 개념들과 지난 드림스 컴 트루 뮤비 해석에서 광야라는 공간은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가 수많은 SES의 띵곡 중 드림스 컴 트루를 리메이크한 것 같다라고 추측해보았잖아요. 꿈, 상상, 무의식이 이루어지는 곳, 어쩌면 레드벨벳 세계관 속에서 등장하는 상상의 세계 또한 또 다른 광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광야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세계관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녹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 맞다면 앞으로 펼쳐질 SMCU 메타버셜 오리지널 스토리에서도 레드벨벳의 세계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네요. 제가 인스타에다가 필마리듬 딱 발매된 날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설명이 사모님의 뮤비를 더 풍성하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레드벨벳은 꼭 앨범의 모든 트랙을 1번부터 끝까지 가사와 함께 들어보는데요. 수록곡 맛집 레드벨벳인 만큼 사모님께서도 1번 트랙부터 차례대로 들으시면서 사모님의 취향에 맞는 수록곡도 개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백펄미와 In My Dreams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뮤비 해석은 여기까지. 이번 뮤비에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도 그렇고 오피리아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는 데다가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뒤틀린 레드벨벳만의 잔혹동화와 상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늘 느끼는 거였지만 레드벨벳의 뮤비를 보면 노래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역할에 그치는 뮤직비디오가 아닌 하나의 미디어 아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뮤비도 바흐 선생님의 G선상의 아리아에 걸맞는 고급스럽고 클래식하면서도 또 세련된 무대 뮤비를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뮤비뿐만 아니라 곡은 물론이거니와 티저부터 피지컬 앨범 디자인, 헤메코, 전체적인 기획 등등 정말 작정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인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번 키님의 배드러브에 이어서 저 이번에도 앨범 사버렸습니다. 무려 오르골 버전이 있다는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모님은 필마리듬 뮤비를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이번 뮤비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해석을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 저 또한 여러 가설들과 배경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사모님의 감상도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
저 달빛에 춤을 춰